여러분 반갑습니다. 차트는 상식이다. 차상식입니다. 자,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80K 윗구간으로 안착하게 되면서 그동안 하락 추세에서 계속해서 불안했던 모습을 나타냈던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으로 들어섰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가 이 관세 유예를 한 시점에서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펼쳐질지,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80K 라인을 돌파 안착했을 시에 상승 추세를 그대로 V자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, 요거 일단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죠. 그래서 오늘은 요 관점 최대한 체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관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큰 틀에서 첫 번째로는 이 트럼프의 관세 유예 및 앞으로 펼쳐지게 될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드릴 거고요. 그 다음으로는 기술적 관점에서 이 80K 탈환 이후에 비트코인의 흐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 시청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라겠고요. 그렇다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슈 하나 살펴볼 건데요. 결국 이번 상승에, 이번 반등의 트리거가 되었죠. 자, 대중관세를 125%로 올리면서 한국을 비롯한 이 70여 개국은 이 90일간은 유예를 한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전격적으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의 상승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. 자, 이번 관세 동결은 이 중국만 제외된 상황에서 현재 상당히 고율 관세율이 적용된 모습이죠. 그리고 나스닥이 단 12%가 하루 만에 올라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강한 반등으로 80K 구간까지 올라갔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. 자, 그만큼 트럼프의 입김 하나하나에 움직이고 있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트럼프가 말을 바꾸면서 이와 같은 상승 시나리오가 나온 것이죠. 그리고 특징이 있을 만한 이 중요한 차트가 바로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. 자, 미국채 30년물 차트를 보면은 최근 올해 1월달 전고점이었죠. 5% 구간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치솟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트럼프의 발표 이후에 4.7%대 구간까지 그대로 하락을 했죠. 자, 자산 시그널의 이렇게 상승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 볼 수 있는데, 자, 이러한 국채 금리의 상승 자체는 유동성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한마디로 평소에는 어느 정도 좀 평이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가 단기간에 이와 같은 국채 금리가 치솟게 된다면은 일종의 빅스 지수, 변동성 지수와 동일하게 위험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해소되는 게 무엇보다 필요했는데, 다행스럽게도 이 전고점, 이 더블 바텀 흐름을 만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시장이 안도를 하고 랠리가 펼쳐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당분간은 비트코인 매매를 하실 때 미 국채금리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제가 지난번 이 74K 라인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이 74K 라인이 중요한 지지 라인, 깨기 어려운 지점이다 말씀드리면서 이 중요한 저점이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렸었는데요. 자, 이와 같이 어떻게 저점인지 예측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표 분석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자, 먼저 이 S&P 500 지수와 RSI 간의 상관관계 도표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. 자, 지난 20년간 S&P 500 그리고 이 지수의 2주간의 봉지수를 보시기 바랍니다. 특히 30포인트 아래 구간으로 최근에 밀린 모습인데요. 자, 이와 같이 낮은 구간으로 들어선 모습은 지난 25년 동안 단 2번 있었습니다. 지난 2008년과 그리고 2020년 2번 있었는데, 자, 현재도 과거 대폭락장과 이 동일하게 RSI 지표 자체가 상당한 과매도 국면에 진입을 했었고요. 항상 이 지점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지수를 통해서도 역사적인 바닥권을 찍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, 지난 4월 실자존으로 관세 비임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던 이 지점 말입니다. 이 부근을 그대로 하단 브라임이 수렴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었다 볼 수 있겠고, 나스닥 지표가 실제로 12% 하루 만에 상승하는 그러한 적중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여줬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. 자, 최근에 63%까지 치솟게 되면서 올해 2월달 이 전략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편입했던 수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. 자, 역사적으로 이러한 도미넌스 상승이 단기 최대치에 이르렀을 때 시장 하락이 멈추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. 자, 또한 이제는 단기적인 쌍봉 구간 근접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하락 횡보 가능성 체크를 해봐야겠고요. 특히나 알트코인 쪽으로의 자금 유입도 이제는 고려해볼 시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
자,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나 XRP, 솔라나 등 메이저들도 거의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위한 초입에 위치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앞으로 종종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면은 이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이 도미넌스가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면은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들이 또 주목받는 사이클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를 하면서 이에 맞추어서 알트코인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외적으로 추가적인 변동사가 나오면은 제가 종종 영상이나 또 텔레그램 채널에 실시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문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. 자, 우선 지난번 영상 복귀를 하자면 우선 77K 라인 구간에 이 전저점 탈환 자체가 늦어지게 된다면은 이 최대 71K 구간까지 열어두고 하방 추이를 고려해야 된다 말씀드렸죠. 그렇지만 현재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다시 한번 80K 구간으로 올라선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이 80K 라인이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부터는 80K 라인을 사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 강력한 80K 라인을 가급적이면 쉽게 깨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예측한다 말씀드리겠고요. 현 시점부터 중요한 맥점 구간을 체크해 보자면은 자, 이대로 80K 라인 구간의 지지가 이루어질 시 당분간 87K 라인 구간까지 이쪽 라인이죠. 빨간색 채널 라인의 최상단 구간까지 우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중간에 있는 이 84.5K를 돌파 시 얼마만큼의 거래대금 자체가 터지느냐 여부가 이 앞으로의 파동 길이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자, 중요 근거로는 이 주봉상 삼각수렴 돌파 구간에 따른 다시 한번 시세 초입으로 들어선 모습이기 때문에 이 관점 변화 측면에서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으로 들어섰죠. 이 말인즉슨 다시 한번 방향을 윗구간으로 올라설 수 있는 구간으로 다시 한번 들어섰다 볼 수 있겠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장기 이평선 라인, 이 갈색 라인으로 보이는 이 라인 구간을 지금 이 82K 구간에 딱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이 82K 장기 이평선 라인을 뚫어주게 된다면은 그마저도 중요한 상승에 대한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현재는 기술적 분석에서의 흐름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 라인 자체를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 상승에 대한 전제 조건이다.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 4시간목 차트로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. 이와 같이 더블 바텀 이후에 강력한 상승, 그리고 나서 리스트 테스팅 구간이 80.1K 구간에 막혀 있지만 이 라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. 이 외적으로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80K 초반에서는 롱 포지션이 유리한 구간이다 말씀드리겠고, 역시나 82K 윗구간으로 올라서는 윗구간부터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이 강한 이러한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결국에는 강한 장대 양봉 이 라인이죠. 이 장대 양봉 4%짜리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요.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도 월등히 터지면서 만든 상승봉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 하나 이 기준봉을 가지고 매매 타점 근거로 쓰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네요. 이 추가적인 타점이나 실시간 내용은 역시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또 이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.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내용 참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챕터로는 매매 팁 관련된 안내입니다. 지난번 RSI에 이어서 오늘은 MACD, 이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앤 디버전스라고 하는 우리가 추세상에서 주로 쓰이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데요. 자, 대표적인 추세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. 그리고 보통 단기 이평선과 이 장기 이평선 사이의 수렴과 발산의 정도를 수치화한 값으로 나타냅니다. 그리고 이것의 단기 추세를 제거한 오실레이터를 계산함으로써 이 수렴 발산의 정도를 증감까지 수치화한 지표인데요.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이동평균선을 토대로 만들어진 일종의 추세지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용어를 말씀드리면 이 시그널이라는 것과 MACD 그리고 오실레이터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MACD는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의 이 차이를 뜻한다 보시면 되겠고, 이 시그널의 경우는 MACD 그 자체의 단기적인 추세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오실레이터는 이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의 이격의 증가를 말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라고 본다면은 MACD나 오실레이터가 이와 같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거나
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됐을 때 되게 단기 이평선이 이 장기 이평선을 이제 골든 크로스하는 경우죠. 그러한 경우 이격이 커질수록 이러한 상승 추세의 강화를 의미를 합니다. 특히나 가격적으로 추세를 반영한 이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보통 MACD가 이 시그널을 이와 같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으로 골든 크로스하는 시점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간다거나 혹은 이와 같이 꺾이는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이 중요한 구간에서 MACD가 시그널을 돌파하는 국면, 이러한 국면만 잘 사용하시더라도 이 MACD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사용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단순하게 이용을 하신다 보시면 되고요. 특히나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를 하실 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, 변수 중에 하나로 또 쓰게 된다면은 그만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추후에 여건이 된다면은 비트코인 차트를 활용해서 또 MACD가 적용된 사례도 틈틈이 말씀드릴 거니까요. 영상 계속해서 봐주시면서 자주 여러분들께서 또 학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쪼록 오늘은 이 트럼프가 결국 관세 유예를 하게 됨에 따라 최근 낙폭 자체를 크게 만회한 국면으로 들어선 모습입니다. 자, 다만 미중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 중에 있다는 점, 이게 하나의 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이를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흐름 지켜볼 예정이겠습니다. 자, 아무쪼록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